예, 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거제시의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병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언론 관계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거제시 2003년, 2030년 도시계획 인구와 거제시 인구 정책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거제시는 조선 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도시계획에는 인구 37만 명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 기본계획 당시 2020년 인구는 30만 명으로 예측되어 있는데 2018년 26만 명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25만 명까지 하락하였음에도 도시계획안 인구는 31만 3천 명으로 과도하게 예측되어 있습니다. 또한 2030년 인구 목표는 37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세운 인구 기준이 과하게 예측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2012년부터 2015년 초까지 인구 변동을 보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증가했던 것은 2015년 7,541명이었고 이 시점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안이 수정되지 않고 여전히 과도한 인구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2030 도시계획안의 인구 기준은 2016년 말 조사된 27만 1,361명, 2020년까지 31만 3천 명, 2025년 35만 1,000명, 2030년 37만 8천 명입니다. 당장 2020년까지 약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안대로 인구 31만 명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안은 인구수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도시민 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을 본다면 상문 수양동은 증가세이지만 장평, 고현동은 감소세입니다. 2월 말 기준으로 11만 7,614명인 지역에 자연적 증가로 3만 명을 추정 중인데 18개 면동에서는 어떤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지역 16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6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해수욕장이 손님 맞이 준비로 바쁜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매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성수기 현안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해수욕장이 있음에도 해양항만과 해양레저 담당 직원은 3명에 불과하여 16개 해수욕장을 관리 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불만을 토로하는 도로나 샤워시설, 간이 화장실 등이 해수욕장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도로가와 자원순환가 소관이라는 이유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 해수욕장은 16개인 반면 해양항만과 해양레저 담당 직원은 3명입니다. 현재 이 3명의 직원으로 해수욕장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객이 찾는 학동, 흑징주, 몽돌 해변, 구조라 해수욕장, 와연, 모래숲 해변은 보수공사가 잦습니다. 반면 덕원, 항포, 옥계 해수욕장과 같이 평균 해수욕객 5,000명 이하인 해수욕장은 최근 3년 동안 아무런 공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해수욕객이 많은 해수욕장을 제외한 작은 해수욕장의 관리 감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사유로 보수 작업 등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수욕장은 어찌 보면 그 지역민들의 한철 장사이며 그분들 또한 우리 시민입니다. 그런데 해양항만과 도로가, 자원순환가 등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각자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떠넘기기 수준이라는 지적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약 10개월을 준비하여 2개월 정도 운영합니다. 각 부서들이 협업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곧 여름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가 동시에 전국적인 축제인 2019년 바다로 세계로가 열립니다. 천혜의 자연으로 좋은 환경을 지닌 거제 해수욕장이 철저한 준비로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길 바라며 바다로 세계로 축제가 주민들의 동참과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강병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2030년 도시계획 인구와 거제시 인구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년 도시계획안의 인구 31만 명 달성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인구 산정은 도, 시, 군 기본계획 수립지표의 인구 추정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인구 추정 방법은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시점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출생과 사망으로 계산하는 자연적 증가분과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외부 인구 유입 효과로 산정하는 사회적 증가분으로 구분하여 목표 연도 인구를 결정합니다.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3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도 본 지침에 따라 인구를 추정하였습니다. 약 1년 6개월 후에 확인되는 2020년 말 단계별 목표 인구 30만 달성은 현재 상태로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보건계획안의 최종 목표 연도인 2030년에는 현재 승인된 각종 개발 사업과 조선 경기 회복 흐름 그리고 남부 내륙 철도 개통 등으로 우리 시 인구가 37만 8천 명에 도달할 수 있는 미래 발전행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 인구의 의미는 최종 목표 연도인 2030년도에 우리 시가 보다 발전적으로 성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발이 가능한 용지를 확보하여 종합적인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수도, 정보통신, 보건의료 등 도시 인프라 확보 규모를 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건계획에서 인구의 가소 예측하게 될 경우 개발용지 미확보로 계획적인 도시개발보다는 무분별한 소규모 단위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되며 도시 인프라 확보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그 불편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종사자 특성상 전입신고된 주민등록 인구수보다 실제 유동인구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도시 인프라의 확보는 그 어느 시군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장 2020년 말 단계별 목표 인구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본 도시기본계획의 최종 목표인 2030년 인구수를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추정하여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충분한 도시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개 면동의 도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의 발전 과정과 개발축, 도시 기능 및 토지 이용 특성 등에 따라 면동별 계획이 아닌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당초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나 금해 2030년 계획에서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5개 생활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앙생활권은 장평, 보현, 수월, 상문동으로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한 생활권이며 주요 기능은 중심상업, 산업, 문화, 행정 중추로 계획하고 기존 시가지 정조환경정비, 계룡산과 독봉산으로 이어지는
그린 네트워크 구축, 다크 투리즘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및 생애 평화도시 실현 등의 발전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부 생활권은 옥포, 아주, 장승포, 능포동으로 우리시 부도심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중추 기능을 수행, 해안지역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해양 풍력발전단지 조성, 역사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유원지 조성 등을 발전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신설된 서부생활권은 거제, 사등, 둔등면으로 해양 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통한 새로운 산업기능을 거점화하고 신시가지 조성 및 스마트시티 구축, IT산업 등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선별 테마 상품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등을 발전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남부 생활권은 이룬, 동부, 남부면으로 자연환경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생활권으로 한려해상 국립공원 정비 및 체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해양 레포처 거점 지역 육성, 해양 관광 클러스터 구축,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건설 등 발전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북부 생활권은 연초, 하청, 장목면으로 거가대교를 통해 부선 지역과의 접근성이 원활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어 산업, 물류, 환경구축과 관광 일학 특화공간 조성, R&D 연구기능 활성화 및 물류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전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해수욕장 관리 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50여일간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의 관리 감독은 해양 항만과와 해수욕장이 위치한 7개 면동, 해법부서인 관광마케팅과 자원순환과 등 11개 부서, 16개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거제 서방서 외 5개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 해양레저 담당에서는 해수욕장 운영과 시설물의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면동에서는 해수욕장의 모래부설, 시설 보안,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해법부서에서는 물가 안정, 바가지 요금 건절, 숙박시설의 청결과 교통질서 유지, 위생지도 등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마을의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는 편의시설인 샤워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여름파출소와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며 응급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에서 개장 기간 중에는 학동해수욕장을 포함한 4개소의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하루 2명씩 총 8명을 파견 근무토록 하고 해수욕장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해양항만과는 총괄 상황실을 운영, 하루 2명씩 특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해수욕장 이용 시 불편 상황에 대한 민원 처리와 안전요원 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해수욕장의 시설물 관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은 시설물의 빠른 노후화와 안전상의 이유로 보수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규모 해수욕장에도 매년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해수욕장을 포함한 전 해수욕장에 매년 모래 양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덕원, 항포, 옥계 해수욕장 등 소규모 해수욕장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우수관로 보수 사업 등 안전관리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관련 부서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11개의 협업부서에서 개장 전부터 개장 후까지 담당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해수욕장 운영협의회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남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하였으며 특히 교통지도와 매년 발생하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각종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관계 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부터 지금 18년까지 국가에서는 한 133조의 출산 관련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같은 기간에 출산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을 쓰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대략적으로도 모르십니까? 예, 한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한 20억 정도. 아닙니다. 저희가 출산 관련해서 네. 정말 그 거제시는 한 3,600억 지금 지난 5년 13년도부터 18년 동안 5년 동안 3,600억을 부었습니다. 정말 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양육 수당 지원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지금 출산 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게 된 2015년 이후부터는 큰 폭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좀 이 출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출산 정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우리 지방에 거기에 그 매칭 사업을 해서 부담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외에 이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그 뭐 출산에 따른 출산 지원금을 해서 일시금을 주고 그다음 뭐 기념품을 좀 전달하고 그런 수준에서 좀 많이 머물러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출산 쪽으로 해가지고 임산부나 그다음 다자녀 이쪽으로 해서 그 할인점을 그 혜택을 체결해서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또 우리 여기 있는 리조트 2개 하나하고 2명의 그 혜택을 체결해서 그런 분들이 그 가족 간의 그 6명까지 그 이용을 할 적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지원 대상이 그 외부 시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돈이 그 부모나 그 개인의 가처분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뭐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가는 그런 형식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정책 물론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또 우리 거제시가 사실 출산 장려금이 다른 경남 도내에서 최하입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를 준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그 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우와 삼성, 조선소의 그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그 시보다 인구 유입이나 인구 증가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출산율도 다른 그
그 시군보다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학계 출산율이 상당히 1.52 정도로 해가지고 높은 편이고, 그게 경남에서도 제일 높고, 그다음 전국에서도 거의 그 제일 그 젊은 도시에 들어가는 그런 그 우리 시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조선 요 산업 위기와 이런 문제점이 같이 그 노정되면서 이제 그 개인들의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출산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젊은 층이 많이 좀 그 외부로 이주를 하는 그런 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그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거의 그 우리 그 18개 시군 중에 최하위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올리기 위해서 우리 그 전번에 그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꼴등입니다. 네, 경상남도에서 꼴등으로 지금 첫째와 둘째는 주지도 않고 있고요. 예, 셋째부터 맞습니다. 주고 있고, 문제는 지금 저희가 그 물론 전국적으로 학교 출산율이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 감소세가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군에 비해서는 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좀 책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전에 이제 그 언론에서도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저기 그 한동안 저 언론에 나왔던 전남, 해남이나 이런 지역의 그 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 출산 장려금을 제일 많이 지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일부 조정을 해서 낮추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그 출산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뭐 그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그 지역에 와서 출산만 하고 또 그 어느 정도 그 출산 기간 동안 그 지원 기간이 지나면은 또 이전을 해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어느 정도 그 우리 경남 평균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과도하게 올린다고 해가지고 출산율만 나쁠 뿐이지 그게 우리 거제시의 인구로 그 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가 경남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출산을 여기서 하고 나서 그다음 이후로 보육 정책이 잘 된다면 계속해서 거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는 일자리하고, 그다음 거기에 그 살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그런 게 좀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서 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인구 그 유입이라든지 인구 증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또 기회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부분 질문하다 보면 너무 또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2020년 인구 30만을 달성한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서에. 예. 2008년 기본 계획 당시 2020년 인구 목표를 30년으로 잡았는데, 그리고 2016년 그 재수립 중인 2030 도시 기본 계획안에서는 2020년 인구를 31만 3천 명으로 이렇게 설정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16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가 있는데 계획만 이렇게 무조건 잡아놓은 게 아닌가, 예, 질의드립니다. 예, 그 인구 추정을 할 적에 이제 자연 증가분을 잡게 되는데, 그게 그 거제시가 실제로 그 기준 연도가 되는 2016년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중치가 지금 그 조선업 위기가 오면서 인구가 주는 그 부분이 그 산정 기준에 조금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 이유도 그 전과 같이 거의 그 수준을 그 수준에 맞게 성장하는 걸로 봤을 때 이제 2020년 정도면은 31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넓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구 계획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 조금
이 20년 인구 추정은 조금 과도하게 된 게 있고, 그다음 우리 그 30년의 인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아파트가 산으로 가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난개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시가지 인근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가용용지를 잡아주고, 그다음 그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그 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걸 잡아야 그 나중에 그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어느 한 지역에서 그 인구가 모여 살므로 해가지고 행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이제 보실 때는 2020년 그 인구 목표는 달성이 어렵지만 지금 2030년 인구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업들 이제 승인된 사업들이라든지 그다음 저희가 뭐 대우조선을 비롯해서 조선 경기 문제라든지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그 승인됐던 개발 사업이나 뭐 주택 사업 이런 게 원활하게 좀 추진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단적으로 그 우리가 그 외부 인구 유입을 많이 계획했던 사등저기 해양 플랜트 산단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지만 이런 그 계획이 이런 승인된 사업이 그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그 반영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기반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면 또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는 조금 줄이더라도 거기에 맞는 수준까지는 그 기반 시설을 해두는 게 아무래도 도시가 좀 건전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그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정책으로서는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지금 이제 이거는 다음 또 넘어갈 질문이지만 산단 얘기가 나와서 잠깐 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 권역에서 새로 지정하시지 않았습니까? 5개 권역 중에 예. 서부 생활권에 이제 거제 4등 둔덕면인데 이 플랜트 산단 이거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바라볼 땐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지금도 보면은 조금 그 중앙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기에 그 아무래도 여기 그 대우나 삼성에서 좀 그 참여를 해줬으면은 쉽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좀 추진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 부분을 좀 사업 시행자로 좀 참여를 시키면 어떤 그 할 수가 없는지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대우도 조금 학백 문제라든지 그다음 그 대우가 그 현대 인수 문제, 현대 인수 비인수되는 문제, 그다음 그 삼성의 그 이런 삼성은 현재 그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요 전까지 계속적으로 좀 그 조선업이 어려우면서 그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메꿔야 되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면은 조금 이제 조선소가 어느 정도 그 흑자가 나고 그다음 그 수주량이 늘어나면은 자기들도 필요한 그런 그 야드라든지 이런 게 수요가 생긴다면은 그쪽에 또 참여를 할 수 있을 거고, 우리 그게 된다면은 또 그 산업단지 공단이나 이런 거와 같이 그 외 다른 그 사업 시행자를 좀 추가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조선 이쪽에 그 어떻게 그 산업이 그 확실히 그 호황이랄까 회복이 그 옛날 수준은 아니겠지만 적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어떨지는 몰라도 아마 이번 그 내년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나무로 해가지고 아마 2, 3년 내에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좀 많이 엇나가는 것 같은데 세계 경기도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많습니다. 지금 뭐 미중 간의 분쟁이라든지 그다음 석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역 전쟁에 의해서 이제 소비는 좀 줄어들고 그다음 무역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동은 그 필요량이 가까운 데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LNG선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발주돼서 해상물류 쪽에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물량은 더 예전보다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미국하고 그 중국하고 화물해가 어느 정도 예전에는 가까운 거리에 가깝게 조달할 수 있던 게 그 이제 그쪽이 무역이 제한됨을 해가지고 돌아서 우회시켜가지고 멀리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배 그 발주량이라든지 이런 게 수송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좀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인구를 이제 과소하게 예측하게 될 경우 개발 용지 미확보로 계획적인 도시 개발보다는 무분별한 소규모 단위 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2030년 동안 목표 인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인구군 부족한데 또 도시 인프라 확보만 너무 많이 확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 뭐 이제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2030년이 우리 거제시의 인구의 정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2040년, 50년까지 더 성장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뭐랄까 이제 어떻게 하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우리 거제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시가 30년의 인구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40년, 50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그게 성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그 하는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런 그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걸 단계별 계획만 세운다면은 그리고 그 땅에도 그 토지 그 개발 용지라든지 이런 걸 가용 용지를 잡았을 때 그쪽에 어느 한쪽으로만 그 사업 계획을 승인낸다든지 하면은 그 지금같이 그 산에 그 이제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은 상태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저 산으로 하나씩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2030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40년, 50년이 되었을 때도 좀 더 인구가 더 많이 늘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이제 30년까지 안 됐을 때 그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은 단계별로 이런 그 기반 시설 계획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인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또 다시 계획을 한다면은 그 당시에 인구가 우리나라에 또 뭐 프랑스나 이런 모양으로 출산 정책을 잘 쓰면은 또 인구가 늘 수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 시설 부지를 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밑에 답변에 보면 우리 산업 종사자 특성상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 인구수보다 실제 유동인구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고연만 가더라도 지금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지금 임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실제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좀 어떻게 파악은 하셨습니까? 제가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원룸이나 이런 게 이제 도심 지역에 그 샘플 조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지금 한 39%에서 40%, 35%에서 40%그 정도 사이에 공실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 이제 그 조선 쪽에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이쪽이 성수기 때 좀 그 호황기 때 그때 이제 그 인구 그 조선 쪽에 인구가 한 9만 정도 종사자가 됐었는데 지금 한 5만 정도에 해가지고 4만 정도 되는데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가 줄기는 실제적으로 그 뭐 7, 8천만 정도 줄었는데 그 차이에 해당하는 3, 4만 정도가 그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인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룸에 살면서 우리 그 거제에 그 뭐 식사를 좀 거의
밖에 식당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조선 그 우리 거제의 경제를 많이 그 돌리는데 공헌을 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는 많이 그 이주를 해서 없어졌지만 또 앞으로 조선이 좀 더 호황을 겪는 그 호황기가 온다면은 그분들이 돌아오고 그 외에 또 추가로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좀 더 이 우리가 주민등 인구보다 더 많이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은 안 되시고요, 정확하게. 어떤 말씀? 인구 그 등록 안 한 인구가요. 지금 4만에서 5만 정도. 4만 5만 예. 하는데 물론 저희가 지금 수주를 LNG 선이라든지 배 수주를 많이 받으면 사실 인구 변동이 많이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결국 플랜트를 수주 받아야지 그렇습니다. 많은 인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이 지금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서부 생활권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시면 IT 산업 등 도시 첨단 산업 단지 조성 이렇게 서부 생활권에 이렇게 해놓는데 혹시 좀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국가 해양 플랜트 안에 이런 예. 산업단지를 그 스마트 기능을 도입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해양 플랜트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스마트 산업 단지도 늦어진다 이 말이겠네요. 예, 일부 이제 그런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산업단지 늦어지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서부 권역 이 부분에 서부 생활 권역에서 신시가지 조성 및 스마트 시티 구축 이 다 산단하고 전부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산단 부분하고 그다음 그 배후 그 주거 지역으로 개발한다고 했던 그 지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단이 10년 늦춰지면 이 계획은 그냥 무산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뭐 무산된다기보다도 우리가 우리 시가 어떻게 우리 시의 발전을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도시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우리 그 서부 권역을 서부 생활권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그런 우리 도시 시의 희망사항이랄까 그런 것까지 포함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실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그걸 이루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획안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안은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수립되가 신청되가 있지 않습니다. 산단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가름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건 이제 나중에 공장을 할 적에도 스마트 공장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제인 해수욕장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수부에서는 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계절 해수욕장을 이용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변경될 경우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그 산악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이 그 관광지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2000년대 들어온 이 시기에 이제 해양이 상당한 그 관광 자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성개발이라든지 연육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성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가대교가 연결되고 그다음 거제대교가 있고 그다음 국도 5선이 연결되면은 거제까지 이런 게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성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심도도 우리가 넘겨받았고 그다음 이수도라든지 그다음 저쪽에 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요트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올해 5월에 해수부에서 일자리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발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5월 1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했던 이걸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요. 제16차 경제 경제 활력, 활력 대책에 의해서 그 해양 내적 관광을 이제 고국 부가가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 게 건역별 맞춤형 해양 내적 관광 명소 조성을 위해서 그 어촌 뉴딜 304하고 그다음 그 검포 요토 계류 시설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 체험 체류형 그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그 어청 체험마을을 7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근인길 이런 그 지원을 받아서 예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대비를 철저하게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다. 제가 하고 나서 네.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해주신 부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 계획이라고 그 기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좀 기본 계획에 좀 충실하도록 인구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수욕장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6% 비중으로 우리가 거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거제에서 교통 체증이 될 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각 부서 협업이 중요하다고 보며 정부 정책을 타 시군구보다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거제시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비하기를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